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카카오 수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김범수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범수 대표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된 7명의 카카오 임직원들 모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는 현장에서 그날 법정에서 판사는 검찰들을 아주 시기에 야단을 쳤다고 하죠.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하지 마라. 그리고 별건 수사하지 마라. 별건 수사를 통해서 특정인을 괴롭히고 그 특정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내서 나머지들을 모두 잡아들이는 이런 거, 이거 정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자, 우리 어디서 많이 본 얘기 아닌가요? 어떤 한 사람, 피고인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괴롭혀, 별건을 동원해서 괴롭혀, 그러면 이 사람이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진술을 이용해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를 족치는, 우리가 대장동에서도 보았고요, 대북송금에서도 보았습니다. 흔히 검사들이 하는 짓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짓을 카카오 수사에서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는 판사들이 이 문제, 검찰이 이런 일을 벌이더라도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꼭 집어서, 카카오의 경우에는 꼭 집어서, 야, 검사들 이렇게 수사하지 마 라고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검사들이 오죽 난리를 많이 쳤으면 그 얌전한 판사들이 저런 짓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판사들이 갑자기 개과천선했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 역시 돈 앞에서는 판사가 약하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난하고 돈 없는 저 같은 서민이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판사님은 앞장서서, 야, 장용진이 괴롭히지 마, 별건으로 괴롭히지 마, 그 별건으로 자백 받아내고 그 받아낸 자백 가지고 다른 사람 족치고 그러지 좀 마 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기사 다들 보셨을 겁니다. 김범수 무죄, 주가 조작 족쇄 푼 카카오. 시세 조정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가 진실을 왜곡했다면서 검찰을 정면으로 두들겨 팼습니다. 김범수, 배재현 등 임직원 전부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인수 목적을 위해서든 매수 저지를 위해서든 혹은 공모 뭐든 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세 조정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해서 모두 조작인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유일한 증거였던 것은 사실 허위였다. 왜? 별건 수사를 하면서 괴롭혀가지고 피고인을 괴롭혀서 피고인이 허위 진술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걸로 다른 임직원들을 유죄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꼭꼭꼭 찝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이런 판사가 있기는 하네요. 자, 하지만 이런 식의 검찰 수사, 이번이 처음 아니고요. 카카오가 처음 아닙니다. 대장동 수사에서도 검찰은 이렇게 했죠. 제일 약한 고리였던 유동규를 검찰은 아주 오랫동안 괴롭힙니다. 결국 유동규가 검찰의 꾀임에 넘어가죠. 유동규가 검찰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기 시작하니까 남욱, 정영학, 정민용 이런 애들도 속속 넘어가서 검찰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댑니다. 유일하게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만배영이었어요. 나중에 남욱이든 유동규든 이런 사람들이 김만배 선배를 회유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난질을 치기도 하죠. 자, 제가 갑자기 대장동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약한 고리 한 사람을 딱 정해서 그 사람에 대한 별건 수사를 하는 겁니다. 유동규의 경우에는 자신의 동거녀에 대한 수사를 합니다. 유동규 동거녀가 그 과거가 조금 좀 그런 분이죠. 화려한 분이 뭐 김건희하고 조금 비슷한 사람이었나 봐요. 아무튼 이 동거녀의 아픈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 동거녀한테 이렇게 뭐 포르쉐 이런 걸 사줬던 모양인데 그 부분 세금 문제 또는 동거녀가 유동규의 핸드폰을 숨기고 뭐 깨부셔버리는데 이걸 증거인멸이라는 혐의로 또 뭐 처벌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유동규 입장에서는 자신한테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안식처 같은 게 그 나이 어린 동거녀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간다니까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었던 거야. 결국 유동규는 여기서 검찰에 굴복합니다. 별건 수사에 결복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나중 민주당 대표가 된 이재명을 그렇게 공격하는 헛소리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김성태를 꼬셨고요. 이 김성태가 이화영을 꼬시려고 한 거였죠. 둘 다 별건 수사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 똑같은 일이 어디도 있었다? 카카오에서도 있었다는 거야. 안타까운 것은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이런 별건으로 사람 괴롭혀서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이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해서 진짜 주 목표, 주 공격 목표를 유죄로 만드는 이런 구조가 대장동이나 대북 송금에서는 적발이 안 됐어요. 허용이 됐다고. 그런데 카카오에서는 허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판사님이 준엄하게 야단을 친 거예요. 이따구로 수사할래 검사들? 아무튼 그 결과 카카오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정상적인 경영에 복귀하게 됩니다. 당시 카카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시작도 끝도 모두 윤석열입니다. 어느 날 윤석열이 갑자기 격노해가지고 수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사는 바로 카카오에 대한 대대적인 마녀 사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시세 조정이든 뭐가 됐든 가짜 조작을 해서 여기 보면은 이준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호라는 사람을 먼저 검찰이 표적으로 삼죠. 그래서 이 사람의 다른 어떤 약점을 찾아내서 별건 수사를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허위 진술을 받아냈고요. 이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김범수를 기소하게 된 겁니다. 야, 참. 네, 이런 일들이 카카오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윤석열이가 지시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카카오 사건 이게 어찌 된 거냐면요. 여러분 SM 아시죠? 원래 이 SM 이수만 회장이 자신의 주식을 모두 내놓고 은퇴하겠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벌어지죠. 원래는 하이브가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카카오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합니다만 공개 매수에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실패하고 난 뒤에 카카오가 어떻게 보자면은 어부지리 형태로 해서 SM을 꿀꺽 삼키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은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실패해서 SM을 놓치게 된 이 과정에 카카오가 몰래 개입을 해가지고 일부러 주가를 띄운 거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하이브가 나가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주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카카오는 정말 헐값에 이 SM을 사들인 게 아니냐. 이게 당시 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검찰의 주장을 완성시켜 준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준호였습니다. 이 이준호라는 사람은 검찰에서 카카오와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시세 조정을 했다 또는 공모했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자백을 하는 거죠. 이 이준호의 자백 때문에 결국에는 김범수가 잡혀가게 되는데, 자, 카카오와 원아시아 파트너스의 시세 조정 공모, 이거를 이준호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 스피커폰으로 통화해서 나도 들었어. 나 말고 들은 사람 많아. 김범수가 지시했어. 스피커폰으로 다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피커폰으로 다 들었다? 스피커폰으로 다 들었다?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또 합니까? 유동규가 하죠. 유동규가 내 김용하고 전화통화하는 거 스피커폰으로 했거든?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남욱도 다 들었어. 그래가지고 당시 유동규의 주장이 진실이다라고 법원에서 받아들이게 되죠. 스피커폰. 야, 이 스피커폰이 없는 진술을 만들어내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였던 모양입니다. 그죠? 아무튼 검찰은 이 카카오 사건에서도 자신들이 흔히 쓰던 조작의 기법을 그대로 동원한 겁니다. 자, 정리하면 그래요. 카카오 사건 역시 조작극이었던 거야. 김범수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카카오의 김범수를 잡기 위해서 조작극을 벌였던 거예요. 누구의 지시였다고? 윤석열의 지시였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TV 보다가 아니 저거 뭐야? 라고 해서 그래서 시작된 일종의 하명 사건이죠. 윤석열이 아니 저게 뭐야? 하고 시작했으니까 그 윤석열의 입맛에 맞게 결론까지 만들어내야 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약한 고리였던 이준호라는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그래서 원하는 진술을 받아냈고, 허위 진술이죠.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김범수를 잡아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 아, 씨발, 진짜. 야, 참, 야, 검사들아. 좀 창의적으로 좀 살자. 어떻게 스피커폰을 또 써먹냐? 아이고, 참 유치하다, 유치해. 니들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아이고야. 딱 한동훈이 수준이야, 그죠? 스피커폰 주구장창 써먹어요. 한동훈이 얘는요, 뭔가 새롭게 개발하는 거 없습니다. 얘 전부 다 남한테 주워들은 얘기예요. 남한이 하는 얘기, 주워들은 얘기 재조합해서 퍼뜨리는 애예요. 그 재조합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거나 전혀 맞지 않는 것들 하나로 묶어놓는 이상한 상황도 많이 생깁니다. 아무튼 참 검사들의 수준,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준 참 창렬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검찰은 왜 이런 짓을 했지? 아니, 이재명에 대한 조작 수사야. 그 이재명이 윤석열의 정적이니까 윤석열을 가장 힘들게 만든 사람이가 보복으로 했다 쳐. 조국 역시 윤석열의 가장 큰 경쟁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랬다 쳐. 그런데 카카오는 왜 그랬을까? 카카오가 윤석열 경쟁자입니까? 카카오 김범수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나요? 왜 그랬죠? 예. 지금부터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 보셨습니까? 이것은 법률신문 기사인데요. 당시 카카오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대형 로펌들이 난리가 납니다. 대형 로펌들이 갑자기 호황이 돼버렸어. 한동안 불경기를 이어가던 대형 로펌들한테 커다란 먹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더 변론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어필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변론 올림픽이라는 말까지 다 나왔겠습니까? 카카오 변론 올림픽. 대형 로펌들이 카카오 변론 올림픽을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잘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로펌별로 전문화된 영역을 하나씩 둘씩 수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찰 부분은 화우에서, 재판 부분은 김앤장에서, 또 검찰 수사팀을 담당하는 것은 또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다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전관 판사들, 그러니까 판사, 검사, 전관 변호사들 숱한 사람들이 동원되죠. 총 30여 명의 변호사들이 투입이 됐는데 이 중에 13명 정도가 전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3분의 2는 검사 출신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형 로펌 3개, 4개 막 들어갑니다. 김앤장은 당연히 들어갔고요. 세종, 화우, 대륙아주 등등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그 로펌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변호사들도요, 공식적으로 판결문이나 공소장에 이름 올린 게 30몇 명이고요. 그 밖에 이름 올리지 않은 자잘한 변호사들, 어서 변호사들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몇 명이나 뛰어들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죽했으면 요즘 변호사 업계에는 두 가지 변호사가 있다. 하나는 카카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수임하지 못한 변호사, 이렇게 나뉜다는 거야. 얼마나 많이 이 사건이 많이 수임이 됐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대륙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이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김앤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김앤장은 로펌이 아니라 법률사무소라서 김앤장 빼고 로펌 중에서 제일 큰 거는 태평양입니다. 그 다음이 광장, 세종, 화우 뭐 이런 수준인데 우리나라 1등부터 5등까지가 다 망라된 거야. 개별 변호사들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변론 올림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김범수 하나 감옥에 가둬가지고 대형 로펌들 엄청나게 돈벌이를 한 겁니다. 당시에 동원되었던 전관 변호사들, 판사, 검사 출신 모두 13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13명, 비공식적으로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전현직 검찰총장이나 대법관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소위 말하는 포스트잇으로 쪽지로 변론하는 경우 있어요. 쪽지 변론 이런 걸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티 안 나게 조용히 합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판사, 검사 출신 13명이 김범수의 변호인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참, 예. 여기 여환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환섭이라는 사람은 검찰을 그만두면서 검찰과 윤석열 정권이 하나로 동일시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이거는 검찰한테 매우 불행한 사건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맞이하게 될 검찰의 미래는 검찰의 존립 그 자체를 걱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 여환섭입니다. 그 여환섭이도 김범수 이 변론에 참여를 한 겁니다. 김범수 돈 엄청 많이 들어갔겠다, 그죠? 여환섭 같은 사람은요, 보통 수임료가 기본이 억입니다. 아니, 조용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여환섭 같은 사람 수임을 시킬 때 3억 이하로 수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한 10억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13명이야. 130억 정도는 썼다는 얘기죠. 각종 로펌도 있었으니까 김범수 이 사람의 변론을 위해서 한 3, 400억 정도는 날아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와, 이 3, 400억이 로펌에 쫙 풀어진 거야. 법조계에 쫙 풀어진 거야. 당시 기사 보시면은 김범수 전관 호화 변호인단 꾸렸다. 예. 세종, 김앤장, 화우, 요한섭, 한승, 이정환 전 남부차장, 이군수 전 제주지검장, 강지성 부산 서부지청장, 김재화 전 북부부장검사 등등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인맥들을
자랑했습니다. 쫙 깔았어. 이게 뭐다? 예.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 김범수 회장의 변호인들 얘기를 했느냐? 검찰이 노리는 게 이거였던 거예요. 검찰이 있잖아요. 무슨 기업체에 대한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 변호사들이 좋아요. 특히 전관 변호사들이 좋습니다.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좋죠. 근데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기업체 수사를 했어요, 안 했어? 거의 안 했어요. 유일하게 한 게 카카오예요. 당시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재명에 대한 정치 수사에 볼몰하느라고 기업체에 대한 수사를 안 했던 거야. 이 때문에 법조계 내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 저 새끼 저거 이재명 죽이기 위해서 수사를 이재명 죽이는 수사만 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밥벌이가 되는 그런 수사는 안 하고 있네, 못 하고 있네. 왜 기업체 수사를 안 해? 기업체 수사 좀 해.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카카오 김범수 수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검찰이 카카오 김범수에 대한 수사를 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위한 거였던 거예요. 아니, 검찰이 전관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수사를 한다고요? 예, 수사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요, 역대 이 기업체에 대한 수사, 이 수사들 중에 상당수는 진짜 문제가 있어서 진행한 수사였던 게 아니고 사실은 얼마 전에 퇴직한 전관 변호사,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서 시작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사건의 경우는 결국에 다 뭐가 나온다고요? 무죄 나와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광산업의 이호진 회장인가요? 결국 뭐 나옵니까? 이 사람 다 무죄 받고 나와요. 무죄 집행유예 받고 나와요. 배임죄가 3천억인가 4천억인가 그랬거든요. 배임죄 부분은 다 무죄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검찰이 진짜 중요한 부분을 딱 집어서 그것만 기소한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집어넣은 거야. 사람 하나 죽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체 측에서도 자기들 총수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전관 변호사들 끌어모아가지고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거예요. 그 결과 기업이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예, 지불하는 이 수임료가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 수임료 덕분에 변호사 시장이 돌아갔던 겁니다. 변호사 시장을 왜 그러면 검찰들이 이렇게 살려줍니까? 변호사 시장이 돌아가야지 현직 검사들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전관 예우는요, 실은 현직 비리예요. 현직이 비리를 묵인해주지 않는 이상 전관 예우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현직들이 맨입으로 하겠어? 그렇습니다. 티가 나지 않고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지, 예, 그 다 주고받는 게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현금을 직접 주고받았기 때문에 걸렸지. 요새는 현금으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주고받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카카오에 뭔 일을 해줬다. 그래서 카카오가 처벌을 안 받게 됐다. 그럼 제가 카카오로부터 대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현금이 덥석 온다? 아니죠. 그럼 바로 걸리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예, 제 가족이나 제 친동생 또는 제 친척 이런 사람들을 조용히 취직을 시켜줘요. 그 사람은 출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야. 그리고 통장은 예, 차명 통장 하나 만들어 두겠지. 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티 안 나게 돈 받아 쳐먹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내가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돈을 못 챙기니까 퇴직하고 난 다음에 돈을 챙기는 방법. 소위 말하는 파킹 기법 이런 것도 있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다? 예, 그렇습니다. 카카오 수사, 뭐 카카오 수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체 관련된 수사, 이 수사는 원래는 뭐였다고요? 예, 변호사들 돈벌이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다. 검찰이 변호사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뻘짓한 거다. 뭐 기업의 탈법, 불법을 바로잡아서 공정한 경쟁 어쩌고 저쩌고 쥐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아이씨, 무슨 공정 경쟁이야. 실제로 공정 경쟁을 해친 애들은 안 잡혀갑니다. 공정 경쟁을 제일 많이 해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실은 서희건설이에요. 서희건설은요, 남들 안 하는 사업 분야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분쟁이 많고, 분쟁이 한번 터지면은 자금 회수가 안 돼서 이거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라고 내팽개쳐져 있는 뭐 지역 주택 협동조합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겠냐? 예. 그런 거지. 다 뒷구멍이 다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검찰의 수사를 받느냐? 안 받아요. 여러분, 김건희 엄마 최은순이 검찰 수사 받는 거 봤어요? 그런 겁니다. 오히려 만만한 것들이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검찰한테 돈 뜯기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카카오 관련된 수사, 카카오 수사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충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검사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